오늘도 나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칠판에서 봤던 문제 기억해 선생님의 설명도 친구들의 눈빛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개념 그대로 원리에 따라 깊은 생각은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은 비련의 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꿈을 향해 날아올라. 알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은 이겁니다. 중2 습관이 고3까지 간다. 근데 중1 설명회 할 때도 제가 습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학생한테 일단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 키워드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습관이에요.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면 무너지기 일쑤예요. 자, 그러니까 습관 얘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첫 번째는 대입입니다. 자, 이제 예비 중2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 뭐냐? 바로 이겁니다. 대입 정책이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중3 새학기 직전까지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수능 대입 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해요.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서울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를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서울대가 어떤 대입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요. 나머지 이제 최상위권들이나 상위권 대학들이 따라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가 안 되는 건 빼고 플러스 알파 다른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당연히 이 의미 있죠. 우리 아이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이 뜻도 있죠, 당연히 어머니. 요거를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이나 전형별 모집 인원은 고1 8월 말까지 해서 2년 6개월 전에 대입이 일어나는 2년 6개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 뒤에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건 이제 차분히 보시는 거라서.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중3 새학기 직전까지 뭔가 발표 나는 4년 전 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슈요. 대입 중요 이슈, 수능. 공통 수능이죠. 자,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어쨌든 이제 뭐 형제가 있는 분들 아실 텐데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수능을 좀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도 내신 준비하다가 가거든요. 그리고 간단해요, 어머니. 공통 수능이니까 이제 선택 과목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문과, 이과 없어진 지 꽤 됐고, 다만 대학들은 문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볼 때는 전체 공통으로 보고요. 얘기한 대로 이제 국어, 수학은 여기 표준 점수 등급 100분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요 놈은 상대평가예요. 특이점은 요거 이제 하도 많이 이슈가 돼서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탐구를 본다. 과거로 얘기하면 사탐, 과탐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 세대 때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탐, 과탐은 고1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걸로 고3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나머진 절대평가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 새롭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과거에 있던 거 갖고 온 거예요, 어머니. 그때랑도 비슷해요, 공통으로 보는 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진입해서 어느 정도 좀 내신 공부하고 등등 하다 보면 수능 공부 할 거예요. 다만 공통이다. 요 정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 잘 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뀌어서 그렇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고3 때 대학 가는 방법은요, 수능이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대학을 못 가요. 그리고 실제 고등학생 이제 형제가 있는 분들 아실 거거든요.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건 쟤도 아니고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는 그냥 나중에. 자,
다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 선생이니까 네, 맞습니다.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과거 문과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과가 동시에 치는 거고 사실상 뭐 선택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등급 따기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전체 다 들어갈 거라서.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도 9등급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응시 인원이 받쳐주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애들 가면 이건 아셔야 돼요.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사실 5등급제를 하는 건요.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느 순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것뿐이지 애들이 적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애들 안 적어요. 적은 애들이 등장하는 게 지금 현재 뭐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7살 얘네가 적지 지금 애들 별로 안 적어요, 어머니.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할 건 없죠. 왜냐면 10% 늘려주는 거니까. 자, 서울대 고민이라는 걸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이라는 걸 발췌를 이제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서울대에서 이제 저걸 이제 연구 성과 등등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거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일단 학력 인구 변동과 경쟁률 변동에 따라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오해하시더라고요. 서울대는요 합격 구성원이 다양하기로 원하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이자 국립대죠.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짊어지고 있는 제일 앞에 선두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막 되게 잘하는 애들만 가는 건 맞긴 한데 좋은 고등학교 가는 애들을 최대한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해요. 이게 사실 팩트예요, 정확히. 그래서 보면 이제 지역 편중이나 배출 고교가 감소하거나 배출 고교 편중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것을 담백하게 얘기를 할게요. 대학은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죠. 그럼 그에 따라서 1년치 운영하는데 예산이 다 배정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실제로 정부 보조 지원도 받죠. 또 이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정부에서 이제 등록금 좀 인상을 막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해요. 타이트하다고 운영하는데. 뭐 사실은 모르죠. 네, 사실은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입학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게 대학 입장에서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싫죠. 일단 운영에 약간 파행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정시를 보니까 187명이 자퇴를 하더래요. 수시도 138명.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 18.7%. 이유는 정시를 적게 뽑으니까. 수시 같은 경우는 138명이 자퇴를 한다. 7%. 등록 포기자가 증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입장에서 어떨까요? 안 좋죠. 미치겠는 거죠, 이건 사실은. 더군다나 우리 학교 들어서 왜 나가?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자, 가만히 보니까 수시 약 95%가 고3이고요. 정시 약 60% 정도가 N수생에 합격을 해요. 근데 지금 따지면은 이제 요 자퇴하는 놈들도 보면은 저쪽으로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더욱이 이제 가중되는 건 정시 일반 미등록 충원이 16.4%가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해요. 정시 40% 진짜 선발해야 되나? 근데 저건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 사업이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수능이 이제 생명을 다해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긴 했거든요. 30년 됐는데 오래됐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못하겠어 더 이상.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학종을 한 게 서울대예요. 98년인가? 학종 비슷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애들을 뽑는 데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보니까 수시 전형 입학생 학점이 정시 전형 입학생 학점보다 높더라 이거예요. 저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이들이 정하고 들어온 전공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냐 이거죠. 수시 애들이 높다 이거죠. 정시 애들은 약간 이렇게 바라본 거죠. 학점도 안 좋고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근데 이게 비단 서울대뿐만의 얘기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기권 대학들의 어느 정도 다 고민은 비슷해요. 수능은 많이 볼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제대로 공부한다면 여러 번 볼수록. 그리고 수능에서 성공한 애들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있는데 오선 놈도 있어요. 네. 근데 계속 성공을 하니까 뭔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사실. 계속 이렇게 대입을 끌어가야 되느냐. 자, 제가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어머니. 이게 서울대 입시 결과인데 요거는 대학 알림이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어머니.
거기 가면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기억하고 보시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22년도부터 25년까지 서울대 합격한 애들 모집 인원이고요. 25년 기준 보면 3,775명을 애들을 뽑았거든요. 그때 일반고가 들어가는 비율이 2,011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53.27%고. 자, 서울대가 하고 싶은 거는 계속 얘기해요. 저거 65% 이상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 오픈하는 거예요, 어머니. 과학고 애들이 150명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전체 이제 지금 현재 애들이 아마 1,640명 정도, 38명에 적어놨는데 요 정도 될 거니까 과학고 애들이 또 들어가는 비율 따지면 4%가 안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얼추 항상 비슷하거든요. 자, 외고, 국제고. 사실 서울대에서 문과 쪽으로 가는데 외고 쪽이 유리한 거는 사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외고를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 치열하고 사실상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더 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특목, 전사고, 연거고 이제 다 포함해서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걔네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 건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럼 불리한 적은 있나요? 아니요, 불리한 적도 없어요. 그건 어머니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선발된 애들이잖아요. 중학교 때 성적 다 집어넣고. 그래서 저길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다만 우리가 대입이라는 저 뒤에 목표를 바라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과, 그리고 나서 학교 네임밸류를 따져서 지원을 하겠죠. 최대한 만족스럽게 움직이려고 하면 심사숙고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아이들이 요 정도 비율, 근데 뭐 이제 영재고가 생기는 바람에 과거는 이제 좀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예전 과거에 센 애들이 영재고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영재 같은 경우는 서울대 많이 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그렇게 가려고 이제 선발된 애들이고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어머니. 어디까지가 유리하냐고요. 어디까지가 유리하냐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유리했던, 그냥 불리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 예전에 비교 내신제 철폐한 거 외에는 불리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비교 내신제 전에는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 1등급이랑 예를 들어서 뭐 특목 애들 1등급을 똑같이 봐줄 게 아니다. 얘네 등급을 좀 더 내려야 되냐. 그게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 유리했죠. 근데 그게 폐지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과거 애들 막 전부 전학 갔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왜 갔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일단 이런 특별한 애들이 잘 가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까지가 잘 갈 거냐? 영재고 같은 경우는 30% 40%까지 잘 가는 거 사실이에요, 언니. 그리고 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노력하는 애들이 안 가면 그것도 인생이 거짓이죠. 나머지 애들 잘 봐주면 최고 베스트 지가 원하는 대로 다 갔다 하는 애들은 10%에서 15% 미만이에요. 그리고 좀 유리하다 30% 안쪽이에요. 그럼 30% 밖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예요. 좋은 아이들이 모여 있죠. 그 아이들의 입결이 잘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이거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못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근데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어디 있느냐? 현재 대입이에요. 현재 대입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교 내신제가 철폐된 이후의 대입은 사실상 그 뒤에 애들은 자칫 잘못하면 선발될 정도의 좋은 실력이었으나 그에 걸맞게 입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잘 보시라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차피 뽑는 비율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서울대는 이걸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늘리고 싶어요. 어차피 그리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인생일 때 굉장히 아이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당연히 재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5학년도 이제 모 국회의원이 이제 서울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거 뉴스에 있는 거예요. 고3 N수생 25학년 합격 비율을 보면 수시에서는요. 고3이 97.3%예요. 압도적이죠, 그냥. 그리고 나서 N수생은 2.7% 정도가 합격을 했대요. 근데 정시로 가면요. 고3이 42.7%. 근데 이거 굉장히 선방하는 거예요, 따지면. 고3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네는 누구냐, 대부분. 얘네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고등학교에서 수시 못 쓰고 밀린 애들. 걔네가 준비하죠. 근데 그 정도의 소스가 되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어차피 수능을 준비하는 건 학교 힘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지 힘이죠. 근데 원래 공부했던 애고 잘하는 애니까 돌파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25학년도잖아요. 28학년도 대입부터는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서 가야죠, 어머니. 이거는 떨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갔던 애들은 수시에서 사실 지가 원하는 과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왜? 얘네 때문이죠. 매번 거세게 도전하는 이 N수생들. 자, 그래서 전형마다 고교 유형별 입학 비율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대가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대입 개편 컨퍼런스라는 데서 발표를 한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본대요. 수능은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자격 준비로서의 평가 자료를 보겠다. 순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걸로만 뽑기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만 뽑기 힘들어. 왜냐면 뭐 선택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어차피 학생부는 종합적 평가 자료를 계속 사용할 거야. 우리 전문이니까. 다만 이걸로 뽑기 힘드니까 앞으로 좀 우리는 면접을 좀 많이 이용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볼게요. 자, 28학년도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과 전형도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원래 교과 전형은 그냥 학교 내신 좋으면은 추천받아서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있어요. 줄여서 지균이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서울대 가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이제 지균에서 무슨 일을 얘기했느냐? 원래는 이제 우리 지역 다 따지면은 사실 서울대는 고교의 다양성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지균에서 안타깝게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었어요. 일반 전형에 없었어요. 원래 없어요, 서울대. 근데 여기서만 수능 최저를 건다고요. 수능 최저는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3개 과목 합, 뭐 6이다, 뭐 7이다, 5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과나 또는 네가 자신 있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으면 3개 과목의 등급 합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있고 뒤에 수능 최저를 맞췄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방이나 그런 데 일반고에서 보면 내신을 굉장히 열심히 한 애들이 수능까지 준비를 못 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완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수능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애들. 그럼 그 아이들이 서울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과감해요. 그걸 그냥 폐지합니다. 우리 이거 안 할래. 어차피 이제 뭐 수능 어차피 공통 수능이고 우린 면접 볼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애들한테 이게 유리해요. 내가 이제 굉장히 내신을 열심히 하는 애라면 광진구는 그래도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 특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마음 아픈 애들은 여기가 아니죠. 이제 좀 이제 퍼져 있는 또는 어디 좀 더 지방으로 가거나 이럴 텐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면접 볼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 지균이라는 게 현재는 학교당 2명이에요. 수시에서 학교당 2명을 다 추천을 받아요. 그럼 그들끼리의 경쟁이에요. 자, 정시에도 원래 지균이 있거든요. 현재 고2까지. 걔도 2명이 있어요. 걔도 학교장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 좋았던 애들 2명 받는 거였고 정시에서는 수능 본 다음에 받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요 2명이었는데 얘를 이제 3명으로 증원을 한대요. 늘린다는 거죠. 진짜 65%를 향해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지균이 509명이고요. 이제 사회통합전형이 179명이거든요. 얘네 합친 게 2명짜리인데 이걸 3명으로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30% 증가하는 거죠. 더 받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진짜 60%의 벽을 허물고 그 위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일반 전형은 고스란히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일반고에서 대부분 일반 전형 애들 비율에 차지한 50% 조금 정도로 일반 전형으로도 일반고 애들이 가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서울대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저 언제 가느냐? 고3 때 가요. 고3 때 간다고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정보를 약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그럼 고3 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깁생 애들이 그렇고.
자, 그래서 또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돼요. 수시 이제 우리는 28학년도 이후부터는 70%야. 근데 이것도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산업에 따라서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더 이제 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어차피 정시로 애들 많이 뽑았자 의미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왔어요, 어머니.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고요, 이건. 과거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왜 우리 학교의 시그널을 이렇게 왜곡시키지? 받지 못하지?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고3 때 가는 방법은 그건데 자꾸 수능만 얘기한다고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불리하잖아요. 고3은 내신하고 학교 생활 다 하면서 수행평가도 고등학교 때 많아요, 어머니. 그거 다 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해갖고 가자고요? N수생이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맞지 않으면 학교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정시에서 지균을 폐지해요. 근데 정시에서 이 지균을 폐지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 잠시만요. 아까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주균이 이제 수능 최저를 폐지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쓰는 애들을 제한을 둬요. 일반고하고 자유로운 공립고, 자공고만 지원 자격을 줘요. 그러니까 특목 전사는 못 써요. 근데 특목 전사는 원래 잘 못 썼어요. 원래 잘 못 썼다고요, 어머니. 왜 잘 못 썼을까요? 등급이 밀리면 못 쓰니까 막 애들 좋은 고등학교에서 등급 이제 전체 따지면 막 잘하면 1점 몇 대거든요. 근데 그걸로 써봤자 의미 없다. 그러니까 카드 하나를 그렇게 버릴 수 없다를 잘 안 써요. 어디 쓰냐? 대부분 여기 써요. 근데 또 그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걔네 원래 그거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걔네도 등급 좋은 애들은 썼어요, 어머니. 썼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안 썼던 거지. 근데 그거 자체를 막는다고요. 그러면 자공고. 자공고는 원래 입학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어디 갔니? 네, 여기 보면 이게 자공고 애들이거든요. 자공고 애들 사실 요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일반고 전형에다가 3명으로 늘려서 그래도 이제 뭐 모집 비율 따지면 한 1000명대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시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저기서 보면은 수능 잘 본 애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걔네끼리 붙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폐지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자수하거나 유명 학군지 수험생, N수생들에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걔네가 또 수능을 잘 보는 건 어찌 보면 원래 개인 능력이 있던 애들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걔네만의 리그를 왜 만들어줘? 이런 뉘앙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쓴 거는 그래서 폐지한 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저런 논란이 많았던 전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 일반 전형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서울대가 하는 건 이거예요. 아까 수능을 기초 자격 평가로 남긴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나 봐요. 이거 등급 정수 활용이란 건 뭐냐면 원래 이제 퍼펙트 1등급이랑 1.00이랑 1.1이랑 1.2랑 1.9랑 같을까요? 이건 원래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점수 등등을 이용해서 대학들은 원래 구했는데 서울대는 1단계 전형에서 그걸 안 한대요. 그냥 1이면 다 1이야. 다 와. 그러니까 저거 이제 고3한테 최대한 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이면 1, 다 와 그냥. 그리고 이제 2단계 들어가서 100분위 점수를 활용해 60점을 주는데요. 나머지 6대 4 비율. 근데 이거 좀 해당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입 갈 때 예전에 과거 내신 수능 6대 4야 5대 5야. 정시 수시 없을 때 어머님들 가실 때 그거예요. 네. 자, 근데 파격적인 건 이거죠. 이게 사실 학생부죠 따지면. 그거를 6대 4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인적성 면접을 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N수생 중에서 들어와서 전공 충실도가 떨어져서 나갈 학생들은 안 받겠다. 제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면접을 어떻게 하길래 그걸 걸러내지? 근데 그건 또 그들이 전문가니까 뭔가 하겠죠. 자, 심각하게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교과 역량평가라는 건 이수내역, 성취도, 학업수행, 그리고 교과 외 공동체 등등을 다 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안 좋으면 정시로도 서울대 가는데 문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학생부 안 좋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상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통과하려고 하면 수능 1등급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가 3학년 2학기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정고시는 정시로도 서울대 지원 못해요. 저 어떻게 지원해요, 어머니? 아무리 이제 뭐 내신을 비교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사실 학생부 빵빵한 애들이랑 정시에서 지금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가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내신 등급이 안 좋아서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 있잖아요. 자퇴하고 뭐 이제 수능에 올인 그거는 이제 완전 원천 차단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어요, 어머니. 자꾸 이제 뭔가 실패하면 그래도 수능이 남아 있으니까 수능만 이렇게 됐던 건데 실제로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고3 때 대학 가죠. 수시로. 좀 정리되셨나요? 지금 방향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됐고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중학생한테 그 얘기가 왜 필요해요? 몇 년 뒤 얘기인데요, 어머니.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내신 준비하다 보면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저는 애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할래요. 애들 유리한 쪽이 고3 때 대학 가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게 바로 수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발표했던 거 의대 정원 등등 왔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정시 교과 평가 도입입니다. 저게 이제 서울대가 하는 거. 나머지 학교들도 따라와요. 우리도 정시에서 이제 애들 내신 볼래, 학생부 볼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간 데들이 28학년도 대입에서 우리 정시 교과 평가 도입합니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 사범, 부산, 의치에,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대 3, 이제 수시 70, 정시 30 들어가는 게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여기까지 왔고요. 자, 느낌을 보세요. 상위권 대학들의 움직임이 확실해졌죠. 근데 연도별로 보면 일단 서울대가 하고 나서 바로바로 붙었어요, 거의 다. 고대가 먼저 붙고 연대 나중에 붙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시 수능 최저를 계속 증가하는 중이에요. 원래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던 학과들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고. 자, 그리고 정시에서 교과 평가 도입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느낌이 약간 어떨까요? 내신이 무너지면 재수도 쉬울까요? 재수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학교 네임밸류를 올리거나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과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과를 바꾸기 위해서죠. 근데 과를 바꾸면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과 그리고서는 여러 학교 중에서 학교 등급을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건 비단 지금뿐만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제서야 확실하게 대학들이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전에도 고3들은 항상 수능을 보면서 대학 가지 않았다고요. 그거는 대치동이나 이제 몇몇 특수한 집단들 얘기죠. 경쟁이 너무 치열한 집단. 내신이 다 밀렸으니까 안 되겠다. 남은 건 수능밖에 없다. 수능 올인 전략. 이렇게 간 거죠. 그건 고3 때 대학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고3 때 대학 가기 가장 좋은 전형은요. 수시예요, 어머니. 수시에는 교과 이제 종합 전형이 있고요. 교과 전형 중에서도 추천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추천형이고요. 최상위권 대학은 3수 이상 지원은 불가하게 만들어 놔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것도 좀 가속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 제일 먼저 노려야 될 건 추천. 그리고 종합에서 추천 전형 아니면 비추천.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 가야 된다고요, 원래. 그러니까 고3 때 가기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없던 데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5등급제가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대학을 갈 때 이걸 고려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신 그리고 학생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역은 그래도 좋은 지역이에요. 학생부 못 만든다 얘기 되게 많은데 아니요, 그렇게 못 만들지 않아요, 어머니.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지역 아니에요. 이 근방은 솔직히 서울에 웬만해서 이제 좀 이쪽 근방 지역들은 다 비슷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학교가 학생부를 못 만든다는 건. 어떤 학교를 가든 그건 만족하실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만족해요, 어머니? 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완전 진짜 최고 많이 써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내 아이만을 위해서 학교를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조건 연출이 돼요, 그건. 좀 정리되셨나요? 더군다나 애들 얘기잖아요, 이건. 내 생명 같은 자식 얘기잖아요. 그럼 어떠한 것도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만족은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만 만족할까요? 아니요, 불만족스러워요. 보내봐도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냥 그래요. 애들 얘기 들어봐도. 다 비슷해요, 어머니. 근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 애들은 내신 챙기고 학생부 만들어야 되고
수능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머님 세대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다 대학 갔고. 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시에서는 우리가 교과나 종합이든 일단 최대한 추천을 노려본다. 추천을 노려본다. 근데 그게 학교가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서울대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연대 같은 경우 추천형이요. 지금 고3 10명씩 추천을 해요. 학교당.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 저렇게 돼야 없니. 그리고 얘네는 졸업생은 지원을 못해요. 수능 최전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고대 같은 경우도 12명이에요. 서강대 20명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졸업생들 못 끼어드는 거. 대부분 그리고 추천 전형은요. 졸업생한테 많이 주는 편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한테 많이 주죠. 왜? 걔네가 일단 최대한 가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그냥 일반고에 가더라도 일단 한 50등 안에 들어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전교 50등 안에 들면 추천 전형으로 일단 내가 가고 싶은 과가 됐던 약간 과를 비슷한 계열에 낮추던 그렇게 간다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면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들이나 상위권 대학들은 원래 정시보다 수시 모집 비율이 높아요. 높아요. 정리되셨죠? 근데 이제 내신도 고교 내신도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수능 최저는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자, 그럼 또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신을 챙기고 학생부를 만들면서 수능을 준비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신이 엄청 치열한 학교에 있어요. 막 치고받고 엄청 심하고 막 2점 떨어졌는데 막 등급 2개 밀리고 막 이런 학교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언제 수능 준비해요? 수행평가 0.5점, 1점도 소중한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슬슬 생각을 하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실 텐데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갔을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보내면 이제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다는 아니라고요. 절대. 어떤 고등학교든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도 정원 300명이면 300명의 모든 학생부를 다 만들어주는 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학교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학생 한 명도 한 명 붙어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된다고요. 걔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관리하는 퍼센테이지 안에 들지 않으면 관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한 전교 50등 안에 들면 웬만한 네임밸류 있는 학교들, 전교 일단 7, 80 안에 들어도 네임밸류 있는 학교들은 추천 전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가는 거고. 자,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건 좀 제가 정리를 쭉 해놓은 건데 이거는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지금 계속 보시면 서울대는 수능 60, 내신 교과평가 40, 뭐 연대는 95에 5%. 근데 이거는 이제 실험 정신이에요. 서울대가 세게 갔죠. 근데 서울대는 1번 이제 실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80대 20, 그 다음에 뭐 한양대 9대 이제 90대 10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고요. 저 비율은 조정이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뽑았더니 별로네? 또는 저렇게 아니어도 조금 올려도 뽑을 수 있네? 그러면 이제 올릴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 내려갈 때는 없죠. 이거 내려가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비율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입 중요 이슈는요 간단합니다. 내신은 이제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신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재수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대학들이 발표한 대로 보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더 좋은 과,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제 우리가 재수를 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정시에서 교과평가, 내신, 학생부를 본다는 뜻은 이 뜻이에요, 어머니. 원래는 고등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만 필요했었거든요, 내신이. 근데 정시까지 이제 재수로 들어가면 일단 정시가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거머쥐고 있어야 돼요. 고3 2학기 성적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내신은 정해지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내신 세탁이 안 돼요. 수능은 세탁이 돼요. 근데 원래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 가속화됐다. 그러니까 원래도 솔직히 대학 가는 애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깁스애들 그렇게 대학 안 가요, 운이 잘.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이제 또 열심히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정시로 가는 애들 많죠. 근데 또 원래 이제 전체 학원 보고 대치동에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저희가 현타 나오잖아요. 이제 애들 합격한 수기 나오고 걔네 다 이제 내신으로 학교 가는 애들이에요. 수시로. 아니 최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뽑는데
그렇게 뽑는 전형에 최대한 많이 가져야죠. 아, 왜 N수생들하고 경쟁은 다 하면서 40% 전형적으로 몰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자꾸 수능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한참 뒤의 얘기다. 지금 생각해야 될 건 고등학교 내신을 어떻게 잘 받는 공부를 할 것이냐. 이래야지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때 생활이 잘 될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이제 내신 10%가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저 등급 안에 드는 과목들을 이제 애들은 최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얘기는 확실하게 거짓말일 것 같아요. 또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내신이 5등급제가 되고 1등급 이제 안쪽이 10%니까 지금 현재 퍼펙트 1.00에 되는 애들이 20배 이상은 늘 거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다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사고 이상을 가지 않으면 대입은 망한다. 참 자극적으로 얘기도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그것 때문에 그거 의식해서 그런지 뭐 이제 서울시청이나 이제 부산 교육청이나 등등에서 해보니까 연구 결과를 해봤어요. 현재 고1들을 상대로 이제 쭉 하고 해봤더니 20배는 어머니 잘못하면 2~3배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안 가겠다고 대학들은 면접 갖다 붙이고 수능 최저 갖다 붙이고 다 했다고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생아 이슈. 우리 애들은 그렇게 준 세대가 아니에요. 인원수 받쳐준다고요, 어머니. 아마 대입 치르는 애들이 적어도 45만, 50만 가까이 또 나올걸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그럼 그 인원수 중에서 진짜 이제 최대한 내신 등급이 빡빡하게 1.00 쪽에 다가서는 애들이 적진 않겠죠. 퍼펙트 1.00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다면 반대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잘못하면 완전 밀리지 않을까요? 완전 밀리지 않을까요? 등급 확실하게 떨어지는 순간? 지금 5등급 체계에서 평점 막 등급이 2점 몇 등급 떠요. 아니 9등급 체계에서 2점 몇 등급 뜨는 거랑 5등급 체계에서 2점 몇 등급 뜨는 건 어머니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반대 의견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애들 인생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때 가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은 다 목표일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럼 얘네가 이제 수강 신청해야 된다며요.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도 있고 지금 28학년도 대입부터 제가 2학년이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이수 과정에 대한 내역 평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출결에 대한 이슈도 많다고요. 출결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이제 수능 공부하는 애들 학교 잘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 감점 이런 것도 얘기가 막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수 내역 평가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정했다고 하면. 근데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피하게 되죠. 쉽잖아요, 어머니. 40명이 들어왔어요. 10%는 4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교 6등인데 맨날 드리는 거예요. 전교 6등인데 전교 5등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나 이거 들어야 되는데. 요번에 물원 들어야 되는데. 나 이거 가려고 하는 거야 들어야 되는데. 5등이 다 있네? 5등 얼굴을 보겠죠. 그리고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이 안에서 눈치 작전이 벌어질 텐데 자신감 있게 진입을 할까요? 아니요. 거기서 2등급 뜨면은 일단 또 공교롭게도 잘 유지해 왔어요. 고1 성적을 다 할각수서는 다 일단 이름 맞춰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좋은 학교에 일반고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들어야지 티가 난다. 아니요. 그것도 애들 다 들을 텐데 들어가서 내 등급 막 2 뜨고 3 뜨면 그거 어떻게 들어요, 어머니? 저는 못 들을 것 같아요, 용기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고교 블라인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말하는 게 애들 인생 같고.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회 이런 거 이제 하나 하고 1년 내내 준비를 하거든요. 1년 내내 이제 깁생 선생님 이제 입시에 대해서 막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이거 인생에 걸린 건데. 수행평가 분명히 강화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고. 그럼 이제 학교 생활이 더 빡빡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눈치 작전 없이 과목 선택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목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아이들한테 수강 신청은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현재는 물화생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2과목에 들어갔던 애들 뭐 역학과 에너지에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원을 듣고 물투를 들어야지 네가 물투 듣고 물원 들으면 이상한 거라고 해서 좋게 안 볼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서울대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에 진입을 했을 때 그리고선 성적이 나와야지 뭔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하려면 교과 외에 뭔가를 하겠죠. 더 쓸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근데 성적도 안 나오는데 그게 돼요. 더군다나 이제 모두가 한다고요? 이제 서울대만 학교는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놀기 좋은 데는 사실 더 좋은 학교가 많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학교들도 좀 좋잖아요. 그럼 수능 체제도 어느 정도 좀 맞추기 위해 수능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이 빡빡하게 들어갈 거라고요, 애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만 왜 이런 축복스럽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니, 현재도 비슷해요. 현재도 비슷해요. 수시 가고 하는 데는. 수시에서 크게 아까 면접 들어간 거 빼고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데 크게 별말 없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현명하게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 내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뭔가 예상치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학교 내신 5등급제가 돼도 우리 학교 한 2점, 우리 학교 한 3등급 정도는 일반고에 1등급하고 비슷하게 봐줄 거예요. 아니, 그 9등급 체계에서도 그렇게 안 봐줘요. 9등급 체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요. 실제로 안 봐줘요, 그렇게.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 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렇게까지 보정 못 해요. 더욱이 일반고에서 1.00에 가까운 애들한테 덤빌 애들은 없어요. 걔네는 솔직히 거의 이제 뭐 웬만한 이제 서울대 의대나 이제 몇 개 빼고 나서는 거의 막강 파워죠. 6장을 어디다 갖다 쓸까? 라고 이제 수시 이제 6장 쓸 수 있거든요. 그럼 6장을 어디다 갖다 쓸까 하는 애들하고 또 비교하면 그 택도 없어요, 언니. 자, 그러니까 일단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리 애들한테. 근데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너무 불평등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수능은 조금 이제 수능은 뭐 학교들이 얘기하는 거는 수능이 공통수능이니까 약화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를 좀 더 만드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면접 하나 붙는 건데 자, 이것도 보세요. 면접은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할 거 다 하고요. 이제 면접 볼 거면 고3 언제 한 수능 끝나고부터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느낌상. 그것도 어딘가 막 도움을 받던 안 받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학생부치가 잘 쓴 애들은 살짝 도움받으면 될 거라고요. 내 이야기니까. 내 스토리잖아요, 이건. 그렇게 말아보시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수능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걸로 대학을 일단 무조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다 포함 마찬가지예요. 전략 자체는 이거예요, 어머니. 수능을 보기 위해서 무슨 중3 때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오게 아니 그걸 지금 왜 얘기해요, 어머니. 그건 정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심플한 건 이거예요. 중3 이제 중2가 됐건 중3이 됐건 계속 이제 뭔가 선행학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할수록 불리할 건 뭘까요? 없죠. 솔직히 학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건 맞죠. 그건 맞다고요, 어머니. 다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거냐. 모든 초점은 웬만하면 고1 내신에 맞춰두시는 거예요. 그건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반복성이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2 정도까지 맞추시는 거예요. 절대 수능까지 바라보면서 선행은 안 해요. 그건 멍청한 행위예요. 당장 그렇게 저거 할 게 아닌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들도 머리를 좀 많이 쓰고 있으세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고등학교 때 내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단거리 싸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중학교 내신은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내신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고요. 이건 사실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가 진짜 공부 안 하는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때 가면 하겠지. 그런 일은 솔직히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교육한 지 20년 넘었는데 그런 일 쉽게 발생하지 않아요. 요새는 개천에서 용나는 스타일은 잘 없어요. 왜냐?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애들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점수를 뺏겠다는 거고요.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풀어야 돼요. 50분 내에 풀려면.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보통 수능형 문제도 가미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생각이 있는 거죠, 학교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저 뒤에 것까지 바라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맞게 일단은. 그리고서 이제 그게 좀 반복이 계속 1년 단위 주기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데 반복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네? 그러면 더 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걸 보게 되는 거고. 아, 그렇다고 1년 내내 고1 것만 쭉 보시는 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내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그건 나머지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있어요. 지금 영어 시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쓰고 계신 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이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중3 때까지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끝낸다. 보세요, 어머니. 고등학교 때 영어학원 안 다닐까요? 보세요, 어머니. 고등학교 때 영어학원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아니요, 내신하고 다 다녀요, 애들. 다 다닌다고요. 근데 지금 중학교 때 영어하는 시간 투자가 적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한 경우가 있다고요. 너무 과도한 경우는 별로 저 같으면 안 해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많고 대입에서 평가를 받을 때 엄밀히 얘기하면 솔직히 영어만큼 중요한 게 국어고 수능까지도 다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 국어가 솔직히 영향이 더 큰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어머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무슨 뜻이냐? 우리 아이가 제가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하면서 지가 정리하고 과제에 대해서 막 엄청 밀리지 않고 학원에서 맨날 전화 안 오고 이런 과정들이 다 된다고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처음부터 오늘 선생님 설명회 갔다 왔는데 다 중요하대네.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수능을 가야 되는데 잠깐만 너의 인생을 내가 바꿔줄게. 엄마는 너를 사랑한댄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꽉 채우신다고요. 그럼 못 따라가요, 사실. 사실은 투자 대비 성과도 안 나와요, 어머니. 자, 근데 수학은 언제나 왕이었죠. 네, 항상 대입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수학을 좋아한 건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다른 과목 다 없어요. 저는 안 없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저는 최후의 전사가 돼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학교를 늘리고 등등 모든 걸 이제 학원을 늘리고 등등 다 하실 때 섣부르게 이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쉬는 시간은 꼭 좀 주셔야 돼요. 불만만 가득 쌓인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터져요, 어머니. 네, 분명히 터진다고요. 수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듣지 않으시면 돼요. 수학은 개념만 알고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너는 왜 못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머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개념 알고 공식 대한민국 일단 평가 체제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실제로 감이 있고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한테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소수겠죠. 솔직히 수학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근데 대한민국 평가는 그렇게 내두지 않는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50분 동안에 중학교 때 45분, 고등학교 때 50분이거든요. 50분 내에 점수를 뺏고자 하는 시험에서 100점에 가깝게 애들이 최대한 달려간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검사할 시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시간 시험이 더 많아요. 그럼 첫 번째 풀었을 때 정확도도 높아야 되는데 난도는 이만큼 올라가 있다고요. 쉽게 표현을 하면요. 이제 부모님들이 학습을 하셨던 때보다 수학 시험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간이 오래되면 자꾸 이제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출이 존재하니까. 자꾸 이걸 간과하시더라고요. 기출이 존재하니까. 깁생이 대부분 이제 뒤에 또 내용이 있어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자체 교재를 사용하거든요. 깁생이. 근데 깁생 자체 교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깁생 자체 교재. 자체 교재는 별로 안 좋잖아요. 이상하게 프린트로 만들고 하는 거는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 문제집 갖고 잘 안 해요, 공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시중 문제 거의 안 봐요, 잘. 기출 관련된 시중 문제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체 제작한 학교별로 제작한 프린터 이런 거 막 보겠죠. 왜 그럴까요? 시중 문제집은 사실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책을 만들죠. 그럼 그 교육과정 끝날 때까지 잘 안 바꿔요.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학교 선생님이세요. 거기서 내실 거예요? 거기서 내시겠어요? 이거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되게 단순한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불땡 라떼로 막 이런 거 풀어요? 어느 순간 이제 중학교 때 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애들 나중에 다 뭐 할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엄청 풀고 있거든요. 왜요? 적응하고자 하는 부분과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이제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노출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 같은 경우도 개념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 심화들을 막 볼 때 사실 그런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시중 문제집들보다 막 고등학교 때 기출로 나오는 문제들들 많이 변형시키는 문제들들. 그 다음에 전국 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들들 이런 걸로 조합을 한다고요, 고등학교는. 시중 문제집 심화서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변별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그런 게 출제돼 또 전력 있는 학교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프린트로 깊은 생각 걱정하지 마. 마련돼 있어요, 어머니. 다 학교별로 딱딱딱딱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도 풀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시킬 때 사실 시중 문제집 잘 안 쓰는 이유가 처음에만 써요. 완전 기본할 때. 그때 이후엔 잘 안 써요. 그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완성을 하려면 지금 현재 모든 수학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애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개념 다 섞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왜냐? 그래서 이게 제일 수학이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사실 수학이 12년 이상 누적된 결과로 문제를 내거든요. 다른 과목하고 다른 과목도 어렵죠, 당연히. 근데 약간의 차별성을 두는 게 사실 그 약간이 크긴 한데 그게 바로 수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을 뭔가 배우잖아요. 애들 중학교 과학 교과서 보셨어요, 어머니? 그 안에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보시면 안 돼요. 관심을 자꾸 주셔야 돼요, 어머니.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수학에 대해서 다른 과목들을 무시하는 경향인가요? 아니요. 다른 과목들도 따지면 수학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게 천문학인데, 어머니? 그잖아요. 그러면은 수학보다 별로 역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과목들 모두 다를 바라봤을 때 수학처럼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떤 시점에 딱 놓아놓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에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막 전자가 막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자가 사실 누가 그거보다는 정의 외우고 이때부터 시작할 거야. 공부하는 요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거를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작 단원을 거기 걸 때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뭔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적당한 이해로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덧셈부터 가르쳤잖아요. 네, 그게 애들한테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생 구성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일단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만 제가 항상 표시를 해드려요. 요 정도로 어려워하고요. 사실 이제 2학년이 될 거니까 우린 여기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뭐 실제로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별표한 단원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가장 기본적으로 초석이 되는 단원들이고 무조건 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중학교는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학기는 대수 파트, 수 파트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함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2학기는 도형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중2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일단 중2 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되게 많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불만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심각한 쪽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어머니? 막 이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사춘기 없던 애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받아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자, 사춘기가 올 거야. 질풍노도의 시기가 올 거고 넌 힘들 거야. 뭔가 자꾸 이렇게 좀 그래요, 어머니. 방송에서도 일단 막 뭐 하여튼 실버 쪽이 막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애들 막 심각한 애들 막 보여주고 과도한 정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안 온 내가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 얘기 진짜로 해요.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너무 그쪽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쉽게 하죠. 당연하죠. 얘가 힘들어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힘들어해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요새들 학습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참지를 못해요. 참는 법을 몰라요. 그냥 힘들면 힘든 거고 그냥 힘들어서 안 할래 엥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차라리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선생님 입장에선 괜찮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은 건 못 참아요. 아이러니하죠. 더군다나 중2 과정은 더 그래요.
일단 보시면은 1학기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을 제가 비교를 했는데 일단 단원이 하나가 더 많은데 내용은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중1에 비해서 2학년. 더군다나 근데 뭐 하죠 이제? 4번의 내신도 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학교 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 특히 이제 순서를 잡아보면 암기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건 솔직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 공부는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애를 키워보고 다 했으니까 애들하고 항상 있는 사람이니까 이건 암기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수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암기하면 적어도 80점, 90점 이상. 암기 좀만 더 하면 90점 이상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과정도 어려워지는데 4번의 내신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아직은 중1이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뭔가 습관을 잡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참는 거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고 윽박지르면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까지 그 아이가 또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어머니. 본인의 인격이 이제 형성된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갑자기 휙 바꾸시면서 갑자기 가면을 쓰시고 나서 막 갑자기 막 뭐라고 하시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쉽게 포기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어차피 자꾸 쉽게 포기하는 경우는 대입은 산으로 가요. 이유는 그 시간에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다고요. 그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는 어차피 어느 정도 이제 겪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사춘기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하지 마셔라. 그리고 자꾸 그런 방송에 노출되게 하지 마셔라. 왜냐면 이제 애들은 약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이제 이유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업하고 상담하면 항상 말씀드려요. 어려워요. 수업이 어려워요. 깁생 수업하면 대부분 이 얘기 하시잖아요. 어려워요. 순간 제가 당황해요. 제가 왜 당황할까요? 그런 상담을 받으면 당황해요. 제가 설명할 때도 초반에 그랬어요. 아, 깁생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당황을 한다고 왜 당황할까요? 아니,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 아니, 학원이 어렵지 않고 수월할 거면 집에서 부모님들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느 정도 어려워야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머니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내고 그것도 주에 3번씩 와서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도 와서 하고 하는 시간인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레벨별로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최대치를 어느 정도 좀 충족시킬 걸 충족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줬어요. 어떤 아이는 10개 다 가져가요. 어떤 아이는 7가지 가져가요. 어떤 아이는 5가지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3개 갖고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뒤로 올수록 3개 갖고 다니는 애들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10개가 다 쉬웠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당연히 쉬운 것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던 게 10개가 나머지 기본 베이스들은 갖춰진 상태에서 그 10개의 관점이 조금 이제 난도가 있는 거였다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10개 다 가져가면 좋긴 하지만 3개만 가져갔다고요. 발전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이 학원이라는 존재 유무 자체를 생각을 하려면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힘들지 때로는 뒤에서 선생님 받치는 거라고요, 그냥. 또는 옆에서 이제 손잡는 거죠. 도저히 안 돼? 그럼 내가 앞에서 좀만 끌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하기 어느 정도 힘들어하는 걸 학원에 해줘야 된다고요. 그건 어려운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학원의 존재 유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갈 때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일단 참을 줄 알면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뒤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수학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제가 이제 항상 요거는 거의 다 제 설명에 들으시면은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 교육 과정이 바뀌고 이러는데 왜 이런 건 안 바뀌어요? 아, 이건 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항상 진리예요, 어머니.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이 바뀐다는 것 중에서 보면 고1 수학은 대부분 잘 그렇게 크게 많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건 전체
고등학교 수학의 초서이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요. 뒤에 거는 이제 바꾸죠. 뒤에 건 휙휙 바꿀 때도 있죠. 이번에 수능도 휙 바꾼 거죠,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고유 수학은 안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그냥 항상 진실. 저렇게 어려워한다. 다만 이제 요 파트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요거는 좀 이제 2학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요. 함수를 열심히 하면 돼요, 어머니. 근데 안타깝게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함수죠. 근데 함수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아이 입장에서는 겪어야 될 산 중에 하나예요. 자, 계산만 할 거면 계산만 하지. 얘는 그래프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뭔지 해석하고 분석을 해줘야 돼, 애들이.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제 해석 과정을 다 보고 나서 순서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옆에 애랑 비교하는 거죠. 아, 저놈은 저렇게 쉽게 푸는데 나는 왜 안 풀렸지? 이렇게 되는 게 또 함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수능까지 다 본다고 하고 내신까지 다 본다고 해도 그 함수는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꼭 넘어야 될 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는 게 필요하다. 제가 습관 중에 얘기하는 이유가 싫어? 그럼 한 번 더 해봐. 아, 그래도 어려워? 안 되겠네. 10번 더 해봐. 안 돼? 100번 더 해봐. 이렇게 가는 게 사실 학습이에요. 이게 한 번에 빡빡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전체 단원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라. 그럼 함수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함수하면 이거 다 되거든요. 근데 그 뜻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렇게 전환들이 빨라야 돼요. 함수, 방정식, 부등식 사이의 전환들. 그러니까 함수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그게 중학교 1학년이 됐건 2학년이 됐건 3학년이 됐건 고1이 됐건 어느 정도 좀 복습이란 걸 하려고 할 때 조금 어려운 단어 이제 다 못한다라고 해도 항상 함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일반 진로 선택 과목은요. 일단 일반 선택이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인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 범위죠. 공통 수능의 시험 범위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진로 선택에서 미적분 2, 기하, 뭐 경제 수학 나머지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들을 거와 됐어? 또 중요한 것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어차피 대수에서도 뭐예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미적분원에서도 함수의 극한, 다항함수, 미분, 다항함수, 적분. 미적분 2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열의 극한. 어차피 이거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좌표 평면에다가 수열의 놈 만들어서 점 찍는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닌가? 미분법. 아니요. 정식 명칭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법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2시간가량 설명 들으시는데 가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함수는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다. 무조건.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 어려워서요. 반복 학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배우는 건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제대로 배워도 어렵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함수라는 거 전환을 이렇게 항상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차 함수가 있어요. 단순해요, 어머니.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자, 방정식이라는 건요. 방정식을 풀 거면은 우리 요 식에다가 y 좌표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은 x-2가 돼서 1차 방정식이거든요. 단순합니다. 이게 사실 함수에서 x 절편 얘기하는 거예요. x 절편. y가 0일 때 x값, x 좌표값. 이게 함수고요.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들어가면 이런 거죠. 자, x-2가 0초가다라고 하면 어차피 위에서 함수에서 보면 얘하고 얘가 동격 처리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y 좌표가 0보다 클 때 x값의 범위. 다시 y 좌표가 0보다 클 때 x값의 범위가 부등식인가? 그럼 y 좌표 0보다 크네? 그려봐.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그리려면 요 놈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네, 그게 바로 부등식입니다. 아까 대수 이후부터 모든 과목들은요. 아이들이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함수를 먼저 배우고요. 방정식, 부등식을 짧게 배웁니다. 이유는 함수를 할 줄 아는 애는 방정식, 부등식이 빠르다라는 게 정확히 그 단원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학습시켜주려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시중 문제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얘를 이제 푸는데 보통은 이제 해설서가 이렇게 돼요. 또는 좀 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좀 심한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원래 풀어야 되죠. 과정이 길죠. 근데 얘를 이제 함수로 해석하는 애들은 또 이거 갖고 와서 집에 가서 풀리지 마세요. 네. 항상 이거 기억 못 한다고 아까 이제 저희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설명회를 항상 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어머니. 바꿔야 된다고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그래프들을 그릴 줄만 안다면
이게 지금 그래프 그린 거거든요. 그래프 그린 거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배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요 그래프가 즉 요 놈의 그래프의 y좌표가 얘보다 더 위에 있을 때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때 x값의 범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라고요. 그러면 요 놈이 되는 게 사실 이제 x좌표가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쪽 그리려고 하면 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왼쪽 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아까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함수를 잘하는 애들은 실상 솔직히 저 문제 나오면은 땡큐 하고 나서 사실 그리지도 않아요. 아까 거랑 같나요? 아니요, 다르죠. 완전 다르죠. 자,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계속 이 누적치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함수를 잘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 수학 사이에 누적 연계성이라는 걸 보면 요 고1 수학이 아까 제가 도형의 방식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저거는 이제 고등학교 보통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첫 번째 시험범위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무너져요. 등급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이제 이 단원 구성이 4개밖에 안 돼요, 어머니. 여기서도 거짓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중학교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 요거 하면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죠. 근데 진짜 수학에 재능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왜냐면 이거 잘하려고 하면요 앞에 중등 수학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거 필수로 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아무 때나 그냥 문제 중간중간 튀어나와요, 어머니.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나오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중간에 들어온 애들 보면 깁상에 이제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머니.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이거 하나 하면 다 된다고 하면 일단 대한민국 교육부가 어느 정도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 중학교 때 왜 저거 가르치냐고요. 3년을. 정확히 1년 6개월을 가르치는데 저 내용 자체를. 전체를 따지면 3년을 가르치는데 그런 거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도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내신 대비 다 하면서 계속 견고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절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수능 4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거 풀 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출제 의도가 도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삼각함수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출제 의도예요. 그러면 도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란 게 뭐냐? 아니, 어머니 찍지 마세요. 이거 갖다 풀라고 하실 거죠. 안 돼요. 못 풀어요. 그게 뭐냐면 도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중3 때 배우는 원주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도 정확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3학년 때 이제 한 막 9월 달에 막 이제 개강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고1 내신.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순서로 본다고 하면 중3 내신도 2학기 다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 또 지인들이 통사 통과 이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사실 이제 제 애들 때문에 또 이제 막 물어볼 적이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사회과학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중학교 때 내신 잘 보라고 하고 다 암기하라는 얘기죠. 아, 맞아. 그리고 나서 그거 그냥 계속 소설책 읽듯이 읽게 만들어. 그럼 괜찮을걸? 근데 고1 대생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한 80% 정도 많이 보면 그 정도가 중학교 과정이래요, 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던 애들은 또 거기 가서도 아는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때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수능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막 문제 푸는 것도 제가 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빠릇빠릇하게 해야 돼요, 애들이 막. 각이 같네라고 하면서 유치하죠. 아니요, 저게 제일 빨라요.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등변 삼각형 찾고 실상 여기서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공식을 쓰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 쓰고 사인 법칙 쓰고 근데 그 애들 잘 써요, 어머니. 그 연습은 엄청 해요. 문제는 차라리 그것만 풀라고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경우 있나요? 없죠.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쭉 학습을 쭉 이어가셨잖아요. 그럼 1년 단위로 저희가 깁스나 커리큘럼을 짜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와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 이 앞에 게 사실 선행 관련해서는 거의 다 잊혀져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는 애들이 머리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 학년 시작되면 거꾸로 돌아와서 웬만큼 본인에서 챙겨야 될 거, 본인 학년, 내신도 다 챙기면서 선행을 쭉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복을 시키면서 자꾸 이제 장기 기억 속으로 가려고 만드는 건데
실제로 막 어느 쭉 가서 막 여기만 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반복해줘야 되는 게 이 누적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고등수학 누적 연계성은 없을 것이냐. 이제 대수 파트 같은 경우가 애들이 사실 이제 수포자가 또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고등학교 때. 낯설고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렵다기보다 낯선 거죠. 사실 연관성으로 따지자고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도 연관성은 있긴 한데 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떨어진다고 봐요. 그럼 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통수학의 이런 단원들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죠. 한 번 한다고 절대 안 돼요. 2번 하면 될까요? 아니요, 2번도 잘 안 돼요. 3번은요? 3번도 일반적으로 잘 안 돼요. 계속 반복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지금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덜해요, 사실. 무엇이 덜하느냐? 긴장감이 덜해요. 만약에 이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딱 긴장할 때 하나거든요. 내가 시험 볼 거야. 그럼 긴장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사실 긴장을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내신은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고. 내신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했던 것들을 토대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긴장감이 좋다고요. 일단 못 보시면 등짝 때리실 거잖아요. 뚫으실 거잖아요, 애들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된다. 그래서 함수를 잘 알아라. 일단 함수하고 친숙하게 만든다. 싫어? 어쩔 수 없어. 참고 가자. 일단 무조건 참고 가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수학 누적 연계성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시중문제에서 보면 고1 수학이 한 2,5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모든 선행, 고등선행의 초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반복 횟수 등등, 그리고 난이도. 당연히 첫 번째 학습할 때보다 두 번째 학습할 때는 난이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계속 또 반복하고 있으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시는 거죠. 대수나 미적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좀 애들이 공부하는 테크트리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내신도 보고 등등 하면서 좀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뭐 미적분 2나 이런 것들을 얹으시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수로 보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2,500문제의 의미는 전체 고등수학의 기본은 뭐다? 고1 수학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1년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저건 웬만하면 좀 계속 반복을 해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깁쌤 중3 같은 경우는 1레벨이 이제 고1 수학을 꽤 많이 하거든요. 걔네 중3 시작하자마자 또 해요, 언니. 당연히 교재가 바뀌죠. 혀를 내두릅니다. 학원에 맨날 오면서 엄청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문제는 어디서 갖고 오세요?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다 준비돼 있어.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 1년 내내 이제 모의수학 풀리고 등등 하면서 계속 해요. 1년 내내 한다고요,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 가서 볼 내신이 그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중1이나 중2한테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고1 수학이 잘 안 됐으니까 고1 수학이 어느 정도 좀 복습이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1년 내내 고1 수학 하는 거는 별로예요. 네, 그건 별로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따졌을 때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단원별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보면 중학교 수학보다 당연히 단원이 더 많고 난이도가 깊어졌잖아요. 어렵죠.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애들이 까먹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요. 그건 당연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다 기억한다? 그럼 지금 고1 내신 보내줘. 그런 일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1레벨에는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고1 수학만 죽어라고 한다가 아니고 중간에 내신할 것도 하고 고1 수학하고 복습할 거 있으면 복습하고 등등을 가는데 고1 수학, 고2 수학, 고1 수학, 고2 수학 이렇게는 가지 마시라고요. 흥미도 떨어져요, 약간. 그리고 잘못하면 굉장히 자만감에 들어가요. 차라리 그렇게 갈 거면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한다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고1 수학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수학을 공부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계속 누적치, 그 연계성을 따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선형 복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신은 간단합니다. 이제 내신을 볼 거고요. 제가 중학교 내신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점수를 주는 거다. 이게 실제로 보면 A등급이 광진고학교, 송파고학교에 어떤 학교들을 갖고 와 봤어요. 그러니까 A등급 들어간 애들 비율이 이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A등급 들어갔으니까 이걸 고등학교 때로 환산을 하잖아요. 지금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2등급 밖으로 뭔가 일단 2등급 떠도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라고 하면 2등급 뜨면은 굉장히 불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은요, 사실 고등학교 성적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건 학교 선생님이 맘대로 좀 조절 자체가 가능한 거예요, 중학교 성적은. 그러니까 쉽게 줬다가 어렵게 줄 수도 있고 그냥 90 이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입을 보면 이제 가서 면접을 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바탕이 되면 고입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학교에서도 제안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2학년 때부터 계속 1학년 때도 이제 평가한 게 다 올 A가 나왔어요. 그럼 대번에 제안 들어올 거예요. 뭐 전성어나 이런 거 등등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걸로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대변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 뭘로 기준으로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준 세울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니. 왜냐면 그건 실제로 이제 가서 더욱이 기준을 세우시면 안 되죠. 왜냐면은 가뜩이나 촘촘한 벽을 뚫고 들어가서 선발이 됐다고 하면 또 그 안에서도 엄청 치열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애들이 모여갖고. 그럼 그 안에서 진짜 미세한 차이로 막 다 뒤틀리면서 갈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어머니? 뭐 예를 들어서 고1 전국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서 국영사과가 전부 1등급이 나왔어요. 뭐 그건 공부 잘 된 거죠. 근데 그걸로만 평가가 아니죠. 또 그것도 애매하죠. 그걸로만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와서 붙어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간다면 제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반고 가죠. 왜냐면 엄청 치열한 것보다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서 내가 내신 따는 게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저라면 그래요. 근데 도전의식이 굉장히 강한 애라면, 복구가 빠른 애라면,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라면, 자신이 있어서 붙어보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딱 기준 이거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세요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나한테 유리한 걸 따지라는 게 대입인데 일단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노출되고 뛰어드는 거는 아니라고요. 특히 이걸 기준으로. 다만 이건 확실한 기준이에요, 어머니. 암기 과목이나 쉬운 과목에서 아이가 막 성적이 60점, 70점 나온다. 그러면은 머리가 나빠서? 아니요. 이건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습관이에요. 사실은 이건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습관 먼저 잡아야 되는 거고 이건 사실 중학교 내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데서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치겠는데 암기 과목마저 그런다? 그냥 그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할 생각이 없는 거고 선생님 안전은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보셨잖아요. 앉아있다고 무조건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충격적이에요, 어머니, 저 요새.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다 되게 이 편리한 스마트폰 좋긴 한데 그 카톡 나가는 건데 하여튼 그 뭐 땡톡 있잖아요. 이거 올릴 거라서 땡톡 있잖아요. 거기 그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거기 쇼폼이라고 생긴 거 아세요? 너무 싫어요. 근데 카톡 잠글 수도 없잖아요. 연락해야 되는데. 자, 제안합니다. 다른 연락 창구 찾으세요. 왜냐면 애들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인스타도 등등 많잖아요. 그거 요새 이제 그 얘기 아세요? 애들이 일반적으로 영상을 볼 때 막 2분, 3분 되는 영상 못 봐요, 요새 애들. 아시나요? 지금 어머니들 같은 경우 다 앉아서 저만 보시잖아요. 수업할 땐 가능한데 애들이 쉬거나 할 때 보죠. 그러면은 이 넘기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지가 볼 것만 보고 짧은 걸 선호한다고요. 근데 그걸 귀신같이 알고서는 업데이트하면서 넣었더라고요. 진짜 다른 연락 창구를 좀 찾으셔야죠.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땡튜브 같은 거 몇 개 보다가 한두 개만 보다 잘까? 그러다 보면 30분 지나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애들한테 실제로 상담할 때 물어보거든요. 다 경험 있잖아. 그럼 애들 배시시 웃어요. 웹툰? 에이, 처음에야 친구가 추천한 거 아이고 150화짜리네? 다 못 보겠다. 그랬다가 너 하나만 봐볼까? 그러다가 너 75화까지 보잖아.
이게 사실 습관 잡는 데는 최악의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부하는데 사실 아이가 안 나올 부분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부하는데 뭐 이제 앉아서 무조건 한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최악이에요. 이것도 많이 당하실 거예요. 나 탭이 필요해, 핸드폰이 필요해. 왜? 영어 단어 찾으면서 독해해야 돼. 네, 진짜 단어만 찾을까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리는 거는 어찌 보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실제로 학습할 때보다는 학습할 때 학습만 하고 실제로 그걸 한다고 하면 그냥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진짜 정해놓고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책을 읽는 게 낫겠고, 그거보다야 잠깐의 운동을 하는 게 낫겠고, 어차피 대입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참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대입이에요. 어차피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다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기 과목 안 나오면 이건 큰일 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서 그럼 중학교 내신은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준비를 하지 말까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중학교 내신에서는요 그 참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5주에서 6주 그 이상이 되는 시간을 핸드폰도 이제 디지털 디토스 하는 것처럼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내가 쉽던 어렵던 그것만 공부하는 것. 이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하고 고등학교 가고 안 가고는 차이가 커요. 내신 때 자꾸 이제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서부터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애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정하셔야 돼요. 이제 한번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세요. 너 내신 되면 우리 집에 있는 TV, 엄마 아빠도 도저히 안 되면 해야죠. 내 것도 잠글 거고, 우리 집에서 이제 핸드폰을 뭔가 하는 건 없어. 그리고 네가 암기할 게 있으면 암기를 하고,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물어봐 줄게. 등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연습 없이 그냥 고등학교에 간다. 손 안에 세상 다 있잖아요, 어머니. 이거는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의 제일 좋은 의미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신 공부할 때 또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학교 학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별로 이것들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제가 쭉 나눠 놓은 거예요.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근데 기본적으로 습관이 안 접혀져 있는 애들은 요때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공부 한 30%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암기 과목들 다 학원 다닐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애들, 습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습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리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주차가 증가할수록 개인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깁생도 내신을 할 때 주차별로 쭉 뒤로 가잖아요. 문제수가 줄어요, 어머니. 왜요? 이건 이제 공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것도 이제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하진 않아요, 저희는 항상.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애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아이한테 가장 효율적이면서 의미가 강한 건 뭘까라는 걸 본다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당연히 내신 교재 등등 난이도는 쉽진 않겠죠. 자, 이걸 생각하시는 게 뭐냐. 내신 이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과학 선생님의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할 줄 아는가. 시험 문제는 어차피 그분이 내는 거죠. 그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가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적중률을 높인다가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하시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 학생부 종합편이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2개를 따지라고 하면 세특이나 행특이거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제 행동력. 이거 얘기하는 건데 열심히 수업을 듣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볼까요? 아이고 이쁜 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 커멘트는 좋게 나가죠. 이거를 완성할 줄 아느냐. 중학교 내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 학원 내신 공부의 시간 배분 할 줄 아는가. 자, 최악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제 내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보통 내신을 3주 수업을 해요. 9번 수업을 하고 직보를 하거든요. 필요하면 이제 중간중간 뭐 애들한테 이제 시간 내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한 5번 수업하고 6번 수업하고 2주차부터 슬금슬금 연락이 옵니다. 암기 과목이 안 되세요. 선생님 암기 과목 공부.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중학교 내신에서 의미 50% 이상은 날아간 거예요.
시간 배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무조건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다. 어머니도 각오하시고 연락할 때만 데이터 다 끊어버리고 집에 와이파이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그것만 한다. 넷플릭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내신 공부는요, 공평하게 n분의 1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들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 호불호가 확실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은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을 거고 본인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버리나요? 아니요.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싫어하는 거를 참고 이겨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를 n분의 1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일단 나만의 과목별 시간 배분을 계속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 다음번 시험 때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자꾸 소통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학교 시험 난이도 상관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선행이라는 학습에서 보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 거를 해요. 선행이죠. 그럼 이 선행이 언제쯤 이제 반복 횟수로 멈출까요? 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신이 끝나면 멈추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더 못해요,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중학생부터는 안 돼요, 그게. 시간도 없고 학교에 일단 있는 시간도 오래 있는 터에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수학 같은 경우만이라도 제발 학원에서 하라는 거 다 하세요. 왜냐면은 저렇게 다양하게 연습하고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다 조율한 다음에 빠져나가야지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보통 내신 대비가 뭐 유리수와 순환소수, 식이계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이제 앞에 연립방이 좀 뭐 1차 부등식 좀 들어가거나 해요. 그럼 여기까지 딱 했을 때가 이제 더 이상 얘를 안 하는 거예요. 내신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로 또 한번 보고 내신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커리큘럼 짜주는 사람이고 이걸 굉장히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양보하는 건 그거예요. 왜? 더 이상 이 이후에는 내신이 지나간 건 애들이 반복 못 시켜요. 시험도 봤잖아요, 어머니. 할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그래서 학교 시험 난이도 상관없이 일단 학원에 주는 건 다 해라. 다 해라. 이제 근데 왜 다 못할까요? 이제 시간이 쫄리죠. 아까 암기 과목 못했다고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기출 풀리면 우리 학교엔 이런 거 안 나와. 그죠? 근데 이거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학교에는 이거 안 나오니까 내 아이는 여기까지만 공부한다고요. 근데 옆에 어딘가에 나오죠. 그럼 그 아이는 어디까지 공부할까요? 거기까지 공부하겠죠. 벌써 여기서 격차는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저게 무서워요, 사실. 근데 광진구에서 이제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애들한테. 선생님, 저 학교 이거 안 나와요. 그럼 전 얘기하죠. 그거 난 상관없는데? 전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상관없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랑 뭔 상관이야. 난 너한테 이게 마지막 수업이야, 이게. 그래서 이거 안 할 거야. 그냥 해. 설득도 안 해요, 솔직히. 그건 설득의 단계를 넘어서 버리거든요. 안 나와라고 얘기가 나오면. 근데 참고 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자, 그럼 이제 깊은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고요. 네, 대치동에서 있는 학원이 부족해서 뭔가를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하도 대치동 오니까 저희 나온 거고요. 일단 초중고 수업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이나 전체를 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대입에 6년을 완성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 있는 거죠. 이게 항상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깊은 생각 테스트는 매번 필요 시기에 출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단원 테스트를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깊생 단원 테스트는 얘기가 달라요. 1단원 단원 테스트 문제 만들어져 있고 2단원 단원 테스트 문제 만들어져 있고 해서 1단원 끝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있는 거를 정확히 딱 끊어서 매번 출제해요. 사실 인력풀이 되니까 저희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출제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매번 그 해당 레벨 애들한테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더 어려워했던 거를 좀 더 맞춰주려 노력을 한다고요. 또는 신용이 그냥 나오겠죠. 저희도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안 만들면은 편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출제 미팅을 항상 하게 되고 그걸 매번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문제를 그냥 들이밀지는 않아요. 이제 이 해당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어디까지 완성도가 됐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를 무조건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테스트 자체를 많이 보면은 나쁜 건 아닌데 이건 적당히 조절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의 마음도 좀 읽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점검 테스트다 그래서 테스트 보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독하게 하려면 못 할까요? 아니요. 근데 학습을 할 때 적당히 중학교라면 적당히 좀 저도 발 뺄 때는 발을 빼야 돼요. 양보할 땐 양보해야지. 질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깁생이 오래된 이유고 매번 선배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이렇게 발전한 학원이 된 이유가 또 세대별로 아이들이 약간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 적당히 조금 조절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도 항상 보고, 그러니까 시작 테스트도 저희가 시작할 때 보지만 그건 전날에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중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만 보는 것. 성취감이라는 것도 정확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시험 문제는 안 내요, 또 학원 자체가. 막 시험 보면은 막 그죠, 막 평균 40점, 50점 나오죠, 솔직히. 30점 평균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양보를 안 해요. 왜냐면은 매번 잘 보는 시험만 또 보게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중학교 때 그 일은 계속 벌어지는데 그게 착각인 거죠. 중학교 때는 분명히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밀리지? 계속 밀리는 케이스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거기까지만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딱 거기는 성적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많아요. 중학교 때 내신 보면. 또 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이제 일반고가 아니고 막 자사가고 전사하고 하면은 뒤에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야, 네가 모르는 세상에서 이런 때 점수 영역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얘기하면 당연한데 학교에 가면 애들은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의 진심이에요, 솔직히. 다만 너 질릴 때까지는 딱 질리기 전까지만 가요. 제가 생각하는 질리기 전까지 가는 게 딱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작 테스트 챙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격주 다운 테스트 보고 학력평가 보고. 처음에 생각을 했죠. 아, 테스트 계속하면 좋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무조건 남발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남발하면 또 독이 되기도 해요. 자, 고등부학원은요 대부분 시중교재보다 자체교재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학교별 수업을 하는 데도 많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중문제집은 이미 이제 기출이 노출됐죠. 수능도 왜 날이 갈수록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할까요? 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하고 계산도 많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미 매년 기출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돌파하려고 하면 시중문제집만 갖고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들이 다 포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믿으셔도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깊은 생각도 아니고 대충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계속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깁생 교재를 풀 때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오답이 많죠. 오답이 많으니까 고쳐야 될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하죠.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시중문제집은 1단계부터 문제가 쭉 나와 있고 사실 이제 최고난도 스텝이라고 해도 막 10개 그렇게밖에 못 내잖아요. 저희 심각한 교재 중에 이제 블루 교재는 100문제가 다 그래요. 근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벨별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틀릴 것 같은 거 또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거 위주로 교재 구성을 짜니까 틀리면 이제 이 유형 자체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냥 연습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정리되셨나요? 네. 그래서 깊은 생각은 중고등 다 자체교재예요. 그래서 초등도 자체교재인데요. 다른 학원들이 못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저희는 그래서 교재 연구부가 다 따로 있고요. 저희는 출판사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깁생 교재는 다 깁생 이제 출판사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이 커리큘럼과 교재가 맞물리려면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저희가.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깊은 생각을 선택하는 이유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솔직히.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평가 시스템도 시작 테스트, 단원 테스트, 그 다음에 학력 평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레벨 변경 짧게 말씀드릴게요. 레벨 다운이 없잖아요. 아니, 레벨 다운은 상시해요, 어머니. 다만 조용히 하죠. 이유는 그거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레벨 다운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굳이 그 아이 걸고 하진 않아요, 저희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그 아이가 레벨 다운을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물어봐도 저는 그러거든요. 선생님 왜 갑자기 종원이 없어요? 묻지 마. 야, 나 몰라? 그냥 이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종원이? 알잖아.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일단 최대한 가능성을 봐줘야죠. 근데 당장 이제 좀 이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성적별로 빠바박 안 해요, 저는. 이게 사실 레벨 다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용히 하라고 해요, 제가 그냥. 이거예요, 어머니. 자, 시중교재 한계를 극복한다. 깊은 생각 자체 교재라고 쓴 이유가 일단 기본할 때는 시중교재를 좀 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답도 이제 많이 나오는 교재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은 그린, 레드, 블루를 사용하는데 그린이 응용 단계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운 거라도 이 한 유형을 알면 계속 이제 그 유형을 연습시키는 교재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지는 않아요. 애초 시작부터가.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재가 저희가 사용할 때도 고등교재도 대치동수학 이제 뭐 이제 개념도 있고 유형도 있고 다 있어요. 다만 이제 고등 문제집 중에서 고교기출 그린이라는 책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건 1레벨 전용 교재고 2레벨도 보긴 봐요. 3학년 때.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 고등학교 이제 내신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기출 중에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서도 요 심화를 더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학년 애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막 토한다고 했잖아요, 애들. 그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중 심화 프린트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제 목표를 봤으니까 그 목표대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려주는 이유가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변형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최대한 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는 잘 안 하죠. 왜냐면 시중 문제 그냥 쓰죠. 뭐 많잖아요, 어머니. 어머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체 규제입니까? 그렇게 공부시켜야지 유리하니까요. 단순합니다. 그렇게 공부시켜서 보낸 애들이 내신도 이제 좀 수월하게 보고. 항상 저희는 그랬어요, 어머니. 그게 유리하니까. 시중 규제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그냥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건 뭐냐? 이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치동수학 개념편, 그린, 레드, 블루 순으로 돼 있고요. 대치동수학 유형편. 유형 같은 경우는 그린, 레드까지만 있어요. 유형은 블루가 없어요. 유형이 개념보다 문제 많거든요. 그리고 개념에서 했던 거를 또 유형별로 연습을 시켜야 돼요. 문제 수도 많은데 저거 블루 만들면 네, 걔 엄청 싫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고등학교 내신 기출로 보는 심화. 실제 고등학교 기출 상난이도 문제하고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수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저렇게 공부했을 때 어떨까요? 예상은 많이 틀리겠죠. 힘들다고 하겠죠. 네. 근데 된다고 하면 이제 아이가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해서 따라 붙는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진학을 하면 어떨까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하는데 수월하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수월해요. 고등학교 또 내신 들어가도 그에 버금가게 또 새로운 문제들도 더 있을 거고요. 더 힘들 거라고요. 다만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중지식 갖고 커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내신 때 레벨별로 또 수업을 하겠죠. 저는 별로 학교별 학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학교별 학원을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만 맞춰서 하거든요. 거기에만 맞춰서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게 고스란히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시험 난이도 상관없이 내신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별 학원에서만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만 맞춰서 하죠. 거기 나올 것만. 근데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알아요. 당장 이제 내신 시급하니까. 당장 내신이 시급하니까.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할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수능까지 본다고 하면. 이제 수능 만점자도 아까 보셨잖아요. 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최대 내가 봐야 될 게 뭔지는 정확히 보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또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엄청 어려운 이유.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서 이렇게 해도 고등학교 때 가서 치열하게 내신을 해야 돼요. 5주, 6주 막 엄청 치열하게 돼요. 고등학교 때는요, 딱 이제 입학하시자마자 한 학기 안 걸려요. 중학교 때는 선행진도 왜 여기까지 안 나가요? 왜 여기까지 안 나가요? 막 하신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딱 입학하시고 나서 한 학기 전에 이제 다 접으세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일단 고등학교 내신도 안 나오는데 무슨 지금 이렇게 되신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첫째가 들어가신다면, 첫째가 들어가면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첫째 이후에 이제 둘째 때부터 이제 학습을 하셨으니까 또 바꾸신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때부터 기억하셔야 될 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딴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행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선행할 것이냐. 이런 거 안 할 거면 솔직히 저는 선행 안 시켜요. 최종 목표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거를 한다고요. 이런 책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나올 거를 계속 한다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면 나올 법한 거.
맨날 앞에 이제 쉬운 문제 뭐하러 풀어요, 어머니? 했으면은. 이제 연습해야 될 거면 확실히 연습하고, 제가 아까 이제 초단거리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딱 보는 순간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 저희가 내신 대비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레벨별로 쓰는 책은 내신 맞선 다 공통으로 쓰고요. 심화 대비는 1, 2레벨만 써요. 다만 그렇다고 심화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기출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신구 유형 출제 기출된 것들 다 모아놨어요. 그것도 이제 레벨별로 써요. 근데 저희 4레벨까지 쓰고 5레벨은 선별해서 써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은 항상 좀 최대한 이제 애들한테 이거 써야 돼라는 거를 계속 인지시켜주고 있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는 것도 보는데, 저 실전 모의고사는 사실 학교 시험 난이도하고는 달라요. 저거는 15문제 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은 왜 보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내신하고 고등학교 내신의 차이점도 있고 15개 정도를 30분 내에 좀 난이도 있는 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요 정도는 기억하시는 거 좋아요.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긴 해야 되는데 글씨를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쓸 거 다 쓰면서 빨라져야 되고요. 실수도 없어야 돼요. 선생님, 그건 완벽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주차별로 이제 문제 개수가 줄어들죠. 다른 과목을 챙기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애들한테. 자, 그래서 커리큘럼이 항상 이런 거예요, 어머니. 예를 들어서 1레벨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통수학 원 심화 또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 중1 때 했어요. 근데 절대 이제 중1 때 이제 중2 가면 또 하거든요, 제가. 이건 절대 양보를 안 하는 이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반복을 할 거고, 횟수는 어떻게 집어넣을 거고, 기간은 어떻게 짤 것이냐. 요때 또 하잖아요, 어머니. 1레벨 애들도 이제 막 그래요. 아씨, 까먹었는데 어렵네요. 그럼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괜찮아. 야, 네가 진급했으면 일단 진급하는 데 있어서 네가 준비는 해온 거고, 요거 다시 보면서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레벨도 다 마찬가지예요. 2레벨도 마찬가지. 얘네도 공통수학 1, 2 다 했거든요, 1학년 때. 근데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반복 횟수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빼고 나서 좀 더 수월하게 가는 게 아니고, 깊은 생각은 이거죠. 1학년 때 이만큼을 했어요. 1학년 때 쟤네 대수까지 하거든요, 1레벨이. 2학년이 되죠. 그럼 다시 얘네가 어떻게 하냐. 공통수학부터 다시 잡아야 돼요. 더 어려운 교재로. 그리고 대수까지 해요. 그 다음 미적분 원까지 가야 돼요.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학습 제대로 시키면 가능해요. 아, 근데 이건 있죠, 어머니? 1학년보다 당연히 2학년은 시간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고 어렵게 들어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부터 챙기는 스타일이 되는 거라고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뭘까요? 뭔가를 빼려고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커리큘럼에서는 양보는 안 해요. 왜냐면 빼는 순간에는 사실 보세요. 학년이 증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더 많이 공부할 준비가 돼야 돼요.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준비가 돼야 되고. 근데 자꾸 이제 빼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못 늘려요. 이건 어찌 보면 요새 이제 되게 이제 러닝 유행이잖아요. 저는 뛰진 않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점점 늘리죠. 막 얼마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겠어요, 어머니. 제 아는 친구는 토할 때까지 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근데 그거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부는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참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걸 늘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다 커리큘럼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깊은 생각은 커리큘럼을 노출하는 편이거든요. 일반적 학원들 노출 안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자신 있죠. 왜냐면 이런 커리큘럼과 애들을 이제 1년 동안 또 교육한 게 있고 교재가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노출하는 건 괜찮아요, 어머니. 자, 이제 외부생 어머님들은 이제 개강은 이렇게 되고 시험범위고요. 시험은 전체 주관식 단답형이에요, 어머니. 객관식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지금 이제 재원생이나 이제 학원을 다니까 알아보시는 어머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아이들한테 뭔가를 준비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솔직히 마련은 다 돼 있어요. 다 마련은 돼 있는 거고, 뭐 제가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뭐 지금 애들한테 과제 시키는 방법, 뭐 오답 노트 이런 거요? 아이고, 과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이라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진짜 깁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재하고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예상은 하고 오셔야 돼요. 정말 힘들다. 그럼 애들도 힘들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는 가르친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걸 좋아해요. 같이 뛰는 걸 좋아하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받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옆에서 손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도저히 안 돼 앞에서 끌어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란 걸 할 때 어머님들도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깊은 생각은 아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학원이니까 믿고 맡겨주신다면 최대한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선생님들이 모든 노력을 하는 그런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